정확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난 토요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기자님들의 의견을 오늘 구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제안 받았을 때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위원회고 또 직접 실행하는 실행위원회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제를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만들고 정책 과제들의 이행에 대한 책임까지도 저희가 지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식 1년 전이죠. 출범식에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함께 일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달라고 당부 말씀드렸고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각 부처와 함께 때로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 보고대 4월 14일 날 대통령과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전문위원 모두 한 80여 명 되시는데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과 저희 민간 특채까지 포함하면 64명의 추진단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커다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4대 중점 추진 과제 122개 세부 이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실행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6개 분과위 체제로 저희가 주제 중심으로 분과위를 운영했다면 실행 계획 마련 이후에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으로 17개 TF로 체제를 전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과 분과 전문위원들이 함께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차질 없이 이 122개 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발표 이후에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들이 각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금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세부 지침 그리고 ISP, ISMP 수립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부처의 정보화 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또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등 DPG 원칙과 기준에 맞게 기획되고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도 DPG 지표를 반영해서 각 부처 공공기관이 데이터 공유, 개방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민간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철학과 원칙을 업무에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서울대에 중간관리자 3, 4급 대상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정을 개설하였고요. 또 내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시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온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이미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이상 답보했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제도 개선입니다. 2009년 이후에 진전이 없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위원회 주관 TF에서 10여 차례 이상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하였고요. 첨예한 쟁점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좁혀나갔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 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주택 청약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원, LH공사, 또 서울시는 SH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주택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민간 앱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공하고 또 그 민간 앱을 통해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이 보다 손쉽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부터는 그렇게 해서 민간 플랫폼에서 주택 청약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있고요. 또 2023년 5월부터는 청약홈과 연계해서 청약 신청까지도 민간 앱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당첨 결과 조회도 민간 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이나 웹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SRT 기차 승차권 예매, 또 자동차 검사 예약 등 4개 서비스를 민간 앱에 본격 개방하였으며 연내 자연 휴양림 예약, 또 여러 가지 문화 누리 카드 발급 이용 서비스 예약 등 추가 서비스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 한 일도 하였습니다. 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6월 13일 날 개시하였는데요. 수출 기업들이 더 이상 무역금융을 신청할 경우에 관세청에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떼서 다시 그것을 대사 작업을 거쳐서 무역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해서 여러 무역 회사들이 무역금융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가 활발히 추진하고 조만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 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목표로 한 것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칸막이 해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인데요. 기존의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행정부 시스템과 연계와 적용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부문에서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국민 불편이 오는 연말부터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정보는 복지급여, 수급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데 그동안 공무원이 PDF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수기, 타이프인해서 입력하던 것이 데이터로 바로 공유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일이 서류를 발급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관공서 첨부 서류 제로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대대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간 인감증명 발급이요 3천만 건 정도 됩니다. 3,075만 건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또 지난 6월에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했는데요. 7월부터 부처 지자체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꼭 받아야 되는 민원 사무와 또 인감증명을 안 받아도 되는데 관행상 받고 있는 그런 사무들을 다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DPG 허브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또 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민간, 공공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 대상으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DPG 허브는 금년 중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본격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위험을 예측하는 등 AI를 활용한 실증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개념 실증 과제를 복지, 재난안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AI가 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사업, 또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사업 등이 연내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초대 AI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인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향후 정부 부문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대국민 창구로 또 대국민의 일선 접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위원회는 지난 6월 대전시를 시작으로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세종시 등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이 아주 대폭 증가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는요 4,192억이 저희 예산으로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120% 증액된 총 9,26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262억 원보다 저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민간 위원님들과 추진단 저희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산들이 줄어드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2023년 예산은 저희 위원회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 여러 가지 실행되는 정보화 예산들을 묶어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 맞춰서 재구조화하고 그 사업들을 개선하는데 힘을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그런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은요, 저희가 실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편성됐고 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청이 요구한 1.4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DPG 사업과의 연관성, 또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또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실히 설명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행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금 원래 출발 때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간위원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현재 민간위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석이 된 민간위원 충원을 논의하던 중에 저희가 2년 차에 강력한 집행력과 추진력을 통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중에 신임위원을 부위원장급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을 모시는 것을 저희 위원회 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모시려는 부위원장이 위촉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그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을 강조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부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보화 사업 구조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 사회보장 시스템 스위치를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운됐죠. 교육정보 시스템 등 대형 정보화 시스템이 개통 후에 지연되고, 개통이 지연되고 또 개통 후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책임을 느끼고 민간,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사업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발주자, 대중소 SI 사업자들,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심층 토론회를 지난주에
1박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층 토론회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명확화, 또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과업 변경 대가의 반영, 또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기준 개선,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혁신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정보화 사업 구조적인 문제들을, 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그 자리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10월경에 2차 심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 방식이 좀 전에 기획과 과제 발굴 중심의 분과의 체제에서 그 세부 과제별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TF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금 더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책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원 담당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도 찾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실현계획에서 제시한 17개 TF에서 논의된 이행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바꾸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현장 방문에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저희가 초청해서 모시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는 위원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의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엑스포 행사인데요. 행안부의 정부혁신 박람회와 같이 통합 개최하고 해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정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연계된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미리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활동입니다. 작년 9월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을 통해서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 12일부터 UAE 샤르자 정부 초청으로 제가 국제정부소통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초청은 지난 3월 방한한 UAE 샤르자의 샤우드 왕자가 한국의 초거대 AI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에 대해서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UAE 측 제안으로 양국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담은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세계경제 포럼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였는데요. 그 당시 거브텍 포럼에 참석한 계기로 최근에 WEF에서 각국 장관급 회의체인 거브텍 하이레벨 스티어링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그 거브텍 하이레벨 스티어링 그룹의 멤버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는 우리나라, 일본, UAE, 스위스 등 디지털 혁신 담당 장관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 참석해서 디지털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모범 사례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결과는 내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주요 국가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정책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해외에 더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습니다.